자, 요번에는 요 게시글에서 앞에 있었던 요거를 사실 연습하는 셈이에요. 첨부 파일에 보시면 BELT VBELT 풀리라는 이 첨부 파일이 또 있을 거예요. 요거 다운받아 가지고 얘를 보도록 할 거예요. 프린트는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요렇게 입체 영상을 참고로 우리가 풀리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거 다운받은 파일을 일단 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 갔노? 다운받으면은 얘가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는데 얘도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내 이름 폴더에다가 VBELT 풀리 요것도 역시 내 이름 폴더 안에다가 다운받은 거를 저장해 줍니다. 자, 얘도 역시 일단은 아래쪽에 가 보니까 표제란에 보니까 얘에 대한 부품을 품번을 얘도 귀찮아서 그냥 3번으로 놔뒀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품명을 VBELT 풀리 이런 식으로 써놨죠. 자, 이거 원칙으로는 요거는 요거 부품명을 쓸 때는 좀 길어져요. 원래 풀네임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이거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주철제라고 해놓고 VBELT 풀리라고 블라블라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타입이다. 뭐 A 타입이면 A 타입, B 타입이면 B 타입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얘 호칭 지름이 얼마인지 이렇게 앞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축 구멍이 얼마이고 또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것이 보스 위치 구분하는 것을 또 역시 써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거 풀로 다 쓰려면 이게 엄청 길어요. 원래 이름은 엄청 길어요. 호칭 이름은 얘로 원래 이름은 이렇게 있었다. 한번 보충 설명이었고요. 자, 품명 VBELT 풀리인데 얘는 어떤 애들을 여기다 감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홈이 이렇게 V자로 됐기 때문에 VBELT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벨트를 여기다 감아요. 여기다 감아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면에서 얘는 동력 전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동력 전달 요소 중에 하나로 벨트의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다면 벨트는 몇 도로 기울어지냐면 벨트의 경우는 단면 기울어진 거 여기다 쓰지 말고 벨트 같은 경우는 단면이 기울어진 게 반드시 40도예요. 규격 벨트들은 다 40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풀리의 홈의 기울기는 호칭 치수마다 달라져요. 34도일 때도 있고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라는 이야기고 3436도 또 38도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어요. 홈은 세 가지의 각도로 기울어지고 벨트는 무조건 40도. 여기서 여러분이 기계 제도 시험 볼 때
벨트는 40도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서 틀려요. 그리고 V벨트 풀리에서 주로 홈의 각도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34, 36, 38, 40 했을 때 40이 있네. 벨트 단면적이 40도인데 이거 벨트 단면적이 40도인데 오해를 하시면서 이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다른 38도를 틀린 보기로 선택해 버려요. 자, V벨트의 홈은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계제도 시험에서 이 홈의 각도 문제 나와요. 세 가지밖에 이 각도가 없다. 기계제도 필기시험에 대한 거 은근슬쩍 언급을 했고요. 자, 얘도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또는 라운드 R2로 돼 있죠. R2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할게요. 벨트는 고무 재질이죠? 이제 눈치 깠을 거예요. 얘가 홈이 각도가 작은데 40도짜리가 낑겨져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밀려 들어가야 되죠. 그럼 팽팽하게 밀려 들어가느라 얘가 압착이 되다 보니까 마찰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뺑뺑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벨트가 제가 알기로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그럼 소품만 틀리다는 거예요? A, B, C 세 타입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 벨트의 뭐 센터 간격에 따라서 기성품이 이렇게 나눠질 때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콕 가지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럼 필렛이 마찬가지고 각은 세 가지로 타입에 따라서 그렇죠. 뭐 그러면서 A 타입 그 벨트, 뭐 B 타입 풀리에 대한 벨트, C 타입 풀리에 대한 벨트 그런 것들이 있는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런 면에서 벨트 같은 경우도 풀리에서는 그거 필기 문제 푸실 때 요게 반대라서 좀 헷갈리실 텐데 그 A 타입의 풀리의 단면적 크기 그 벨트의 단면적 크기하고 B 타입의 벨트의 단면적 크기하고 C 타입하고 단면적 크기 그렇게 있고 또 더 내려가서는 M 타입까지도 있어요. M 타입까지도 있는데 요럴 때 단면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얘가 가장 작아요. 벨트의 단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반대라는 거. A 타입이 얘네들 중에서는 가장 큰 애예요. 단면적이 가장 큰 애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필기 문제 푸실 때는 A 타입의 벨트 단면적이 가장 크고 M 타입이 벨트 단면적이 가장 작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그 기존에 알고 계시는 거하고 이제 기계제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반대니까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좋을 거예요. 자, 또 그러면은 요거 필렛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화면을 확대해 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는 R2가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원래는 여기가 도시되고 지시 없는 R2 요거로 지금 적용이 돼버리는 셈인데 원칙으로 이야기하자면 제도 규칙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0.5 R1처럼 딴 애가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이거는 예제일 뿐이에요. 제도 규격하고 여기 R2 적용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잠깐 제가 그 규격집에서 풀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 학습 자료에서도 아이고 스크린샷 이렇게 해놨고, 자, 요 폴더 안에 보면은 학습 자료 안에 보시면 기계제도 규격 2020년판 국가기술 자격 CAD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괄호 열고 2020년 괄호 닫고 2 이렇게 PDF 문서가 있는데, 요거는 실기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면서 규격 적용하는 거라 했죠. 자, 요거를 열어보면은 얘의 경우는 40항이 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40항이 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걸로 넘어가 보면은 호로록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면, 저는 이거를 그 찾기보다 검색 기능보다 스크롤로 넘기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R2라고 표시돼 있고 여기가 R1이라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는 R3이라고 표현돼 있고요. 이 PDF 파일 화질이 좀 구리죠? 화질이 좀 안 좋아요. 화질이 안 좋은데 그거는 뭐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R1, R2, R3 이거를 전부 다 M타입별로, A타입별로, B타입별로 호칭 지름에 따라서 요 알파 각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각 형별에 대한 치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R1, R2, R3 값이 M타입일 때 얼마이고 A타입일 때 얼마이고 B타입일 때 얼마이고 이게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풀리만 나오면은 너무 껌이에요. 풀리는 껌이에요, 진짜. 규격집에서 뭐 요거 데이터를 잘 찾아서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얘는 R1까지는 이게 R1이라고 가정하고 이거는 R2라고 가정하고 여기 것을 도시되고 지시 없는으로 이렇게 퉁쳐버려서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여기에 R3에 대한 값을 다시 명시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것으로 이거 R2 연습하는 예제라서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원래는 여기에 R3항에 대한 반지름 값을 역시 입력해야 맞는 거예요. 요거는 그저 예제는 예제일 뿐 이렇게 좀 틀려요. 그리고 하나 더 트집을 잡자면 풀리 같은 경우는 축에다가 민자로 된 이 구멍을 뚫어 넣으면 축하고 이 풀리하고 같이 돌아요? 따로 돌아요? 네, 억지 끼워 맞춤이 아닌 이상은 얘는 따로 돌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어요?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얘도 키 홈이 있는 거죠. 키 홈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건 예제라서 그런 거예요. 예제라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키홈이 나 있어야 되는데 키가 들어갈 홈 그게 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예전 여기에 그려져 있다면 이렇게 절반이 그려져 있겠죠. 자, 그런 거를 감안하고 이거는 연습을 위한 예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숨차. 배경 설명을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드네요. 이거는 예제일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도 회주철로 재질은 표시되어 있고,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봅시다. 투상도가 적용이 됐는데, 삼각법이 적용이 됐는데, 얘는 투상도가 하나밖에 없죠. 얘는 뭘까요? B라고 제가 써놓은 거. 네. 여기에는 상세도라고 써놨지만
책이나 규격집 그런 데서는 얘를 확대도 또는 부분 확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확대도 또는 부분 확대도.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A는 정면도라고 가정하고 태준 씨? 왜 그럴까요? A에다가 그래요. A가 너무 작아서 A에다가 요 상세도에 해당하는 치수들을 한꺼번에 다 넣으면 치수를 넣다 보면 너무 빡빡해가지고 뭐가 뭐 치수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어느 게 어느 치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떼가지고 이렇게 상세도 또는 확대도라고 새로 키워서 표현을 해요. 크기를 키웠다. 축척입니까? 현척입니까? 배척입니까? 배척이에요. 그죠, 문성씨? 그죠.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척이에요. 여기에 잘 보면 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축척으로 쓰나요? 우리가 현척일 때는 1대1이고 배척일 때는 2대1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축척일 때는 작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축척으로 자꾸 써요. 축척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또는 회사에서는 이거 영문으로 바꾸기 싫으니까 이거를 한글로 바꾸기 싫으니까 스케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세도 이런 이야기 한글로 쓰기 또 귀찮으니까 캐드에서 한글 변환하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 얘는 디테일이라고 많이 써요, 회사에서는. 디테일 또는 디테일 뷰 해놓고 얘를 스케일 몇 대 몇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케일이란 말 자체가 척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현재 배척이 적용된 상황이에요. 배척이 적용된 상황인데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제 답안 이렇게 올린 경우들이나 모범 답안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넣는 방식인데 요거는 틀린 거 아니다. 요렇게 습관이 많이 돼버렸다.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배척으로 쓰시는 게 원래는 FM인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형상이 표시된 정면도와 상세도에서 어느 것부터 치수를 먼저 넣을까요? 정면도부터 치수 넣을까요? 상세도부터 먼저 넣을까요? 네, 작은 것부터 치수 넣자고 그랬죠. 상세도부터 치수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상세도부터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 상세도 X 이렇게 표시된 거 보면은 얘가 여기에 형상을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표시해 놓고 이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작은 치수들이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런 거로 여기에다가 상세도에 대한 치수들부터 먼저 기입하시는 게 맞겠고요. 자, 네. 그러면 상세도를 그릴 때는 뭐 복사해서 뭐 확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커진 상태로 그냥 새로 그린 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수를 변경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수를 변경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잠깐 요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캐드에서 얘를 요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쪽으로 떼내요. 건축 쪽은 이걸 다른 방식으로 써요. 배치 탭을 활용해서 이거 다른 뷰 만드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모형 공간에서 다 해결해요. 자, 이래 놓고 트림 해가지고 예시로 보여드리면
가위를 이렇게 잡고서 그 다음에 잘려질 거 해칭도 트림 명령으로 잘려져요. 이렇게 잘라 놓고 이건 아니고 이거 자체를 나중에 배울 건데 스케일이란 명령을 써요. 이렇게 스케일 명령을 써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배척 값을 넣어요. 그럼 이렇게 키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를 넣는데 이때 여기다가 치수를 넣으면 마침 동현 씨가 질문을 잘했는데 이렇게 치수를 넣으면 요게 2배가 된 치수가 들어가죠. 요거 고치는 거를 보여드리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에는 요거 치수부터 넣으려고 제가 하던 중인데 얘가 8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8이라는 이 치수를 넣으려면은 int 중심선하고 외형선하고 int 교차점 2개를 이렇게 치수 원점으로 잡아서 여기에다가 아마 여러분이 넣으시면 이게 16 이렇게 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선형치수죠. 선형치수. diml 하셔가지고, 여기 찍고, 여기 교차점. 곳은 다 뜨죠? 요래가지고, 여기쯤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여기쯤으로 이렇게 클릭해 줄게요. 클릭이에요? 여러 줄 문자 편집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치수의 속성 건드는 거를 해볼게요. 얘가 원래 여기에서 나왔을 때는 8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2배로 뻥튀기 했으니까 이게 16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법을 쓰도록 할 텐데 이 치수 객체를 선택하셨나요? 네. 치수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눌러보세요. 숫자 1이에요. 컨트롤 1 했을 때 이렇게 뜨는 것이 특성창이라고 해서 요것이 특성이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거였어요. 영문 버전에서는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창이고요. 자, 여기 여러분 지금 떠 있는 상황은 아마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바가 있죠. 요거 바. 특성창 요 바. 왼쪽에 있는 바. 요거를 클릭해서 화면 우측으로 이렇게 당기면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회색으로 꽉 차게 요거 낑겨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테두리 표시가 뜰 거예요. 그때 낑겨 넣으시면 돼요.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렇게 표시되죠? 이럴 때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러면 낑겨져 들어갔나요? 옛날 버전은 그 특성창이 자동으로 한쪽으로 정렬이 돼서 꽉 차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컨트롤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 특성창을 띄우니까 자, 요거를 띄우니까 이렇게 특성창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얘의 특성은 회전된 치수라고 말이 언제나 뜰 거예요. 회전된 치수라고 이 치수 객체가 회전된 치수라고 이렇게 뜰 것이고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바가 있잖아요. 이 바를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1차 단위 1차 단위라는 요 항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보시면 선형치수 축척이라는 항목이 있죠. 네. 그 치수 축척이라는 항목. 네, 요거 찾으시면은 얘를 클릭해 보면은 1이라는 숫자로 요거 편집하기 계산기 아이콘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1이 입력된 상태에서 이거 몇 배로 확대한 거예요, 아까? 2배죠. 그러면 역산을 하기 위해서 2배였다면 분모를 2, 3배였다면 분모를 3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하시면 돼요. 요거 타이핑 되나요? 1 뒤에다가 슬래시 기호, 숫자 패드에 슬래시 기호 넣으시고 그 다음에 2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자, 여기서 슬래시 2 엔터. 0.5로 바뀌나요? 아, 쌤, 이거 2대 1로 배척이 적용된 거는 그냥 뭐 암산으로 0.5배 하면 되니까 0.5 입력하고 하면 되지 왜 2분의 1, 11이 이렇게 입력하나요? 3대 1로 배척이 된 거는 어떡할래요? 0.33333333 무한소수인데 이거 하루 종일 입력하고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못 입력해요. 무한소수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수로 입력하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얘가 8로 싹 바뀌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돼요. 하나만 해놓으면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우선 배척에 맞춰서 요거를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각도값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입력해 볼 텐데요. 각도값은 명령어 뭐였나요? dim ang 앵글이 각도라고 그랬죠. dim ang 할 텐데 먼저는 그 직선 요소를 선택해 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직선 요소로 요 선을 첫 번째, 요 선을 두 번째 이렇게 선택을 해요. 경사져 있는 선 요거 하나, 요거 두 번째 이렇게 클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치수선의 배치를 위해서 여기쯤을 이렇게 3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림처럼. 그리고 문자 배치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은 자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dim ang 자, 호, 원, 선을 선택하거나 정점 지정했는데 우리는 선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여기 선 한번 클릭하고 여기 선 한번 클릭하고 커서를 뺐어요. 여기를 클릭. 됐나요? 더 한 번 더 클릭이 아니었지. 이렇게 배치됐죠? 네. 자, 이거는 36도라는 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규격대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일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양반 도면을 내가 못 믿어. 그래가지고 정밀도 항목에 가가지고 각도의 정밀도 이렇게 소수점 이하 8자리까지 늘려서 내가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풀리는 아까 몇 도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네, 34, 36, 38도 이 세 가지가 KS 규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요거 36도를 dim 앵글로 입력을 했고요. 이번에 이 넣어야 될 치수는 요거 2 곱하기 R 0.5 요렇게 넣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거는 2 곱하기 R 0.5로 안 해도 되고 여기는 R 그냥 0.5만 들어가도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은 요것이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적용되거든요.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같이 적용되는 자리인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2-로 이렇게 넣은 셈이에요. 그래서 실기도면 작업할 때는 사실 이렇게 절반만 사실 많이 떼서 그래요. 절반만 많이 떼서 그래요. 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 우리는 뭐 프린트대로 예제니까 프린트대로 이렇게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넣으려고 하니까 요런 식으로 화살촉이 호에 접해야 되고 문자도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매개 변수 앞 시간에 쓴 거에서 원 또는 원호에다가 치수선 끄는 거하고 또 문자를 이렇게 X방향 정렬되는 변수 있었어요. 두 가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TOH가 문자가 수평 정렬이고 또 TOFL이 치수선 끄는 거죠. 근데 이 방향으로 갈 경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입력할 경우는 TOFL 변수는 사실 안 꺼도 되는데 만일에 이쪽에서 이렇게 기입했다면 이거는 꺼야 되긴 해요. 이쪽 방향일 땐 TOFL 꺼야 되기는 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넣어 볼게요. 프린트하고 똑같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변수를 조절합시다. dim TOFL. 자, 이게 켜기가 돼 있는데 0으로 끄고요. TOFL, dim TOFL 0으로 껐어요. 그 다음에 dim TOH. 네. 꺼져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엔터하고 받으시고. 그 풀로 이렇게 dim TOF 명령창이 F2를 한번 눌러보세요. F2 잠깐만. 자, 그러면 방금 나는 dim TOFL하고 TOH 변수하고 다 값들을 조절했어요. 그러면 요때 우리는 요거 호가 너무 작죠? 호가 너무 작죠? 보이시나요? 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거 할 때는 화면을 꼭 키우세요, 제발.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렇게 키워놓고 호가 내 육안으로 좀 크게 보이게 화면을 확대하고 하세요. 자, 잘못된 경우를 dim R 할 텐데 반지름 치수죠. dim R 할 텐데 dim R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잘못된 경우를 보여드리면 이 경우가 잘못된 경우예요. 화살촉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dim R 하고서 이 호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번으로 이렇게 여기 지점으로 커서를 당기면은 이렇게 보조선이 생기면서 화살촉이 여기에 붙는 게 돼버려요. 이거는 틀려요. 제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호 또는 원에 대해서 치수 기입할 때 화살촉의 위치는 반드시 원호나 원에 접해서 화살촉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화살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화면을 확대하시는 게 좋아요. 확대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다시 맞는 경우로 보여드리자면 dim R 해가지고 요렇게 보이죠? 이거 보이나요? 요렇게 표시했는데 쌤, 요거 요렇게 하니까 dim R이 R1이라는 게 해칭선 안쪽에 있네요. 프린트하고 다르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는 요 포인트 있죠, 요거. 문자 클릭 치수를 선택하면
치수 숫자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당겨 보세요. 문제 생기나요? 보조선이 역시 생겨요? 이래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왜 문제냐면 얘를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DMR 해가지고 요것을 아싸리 요렇게 넣어보면 어떨까? 요거 보이시나요? 자, 프린트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교차는 덜 생기죠. 요 상태보다 교차는 안 생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이렇게 빼는 게 더 맞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자도 2 곱하기 요거 들어가야 되니까 2 곱하기라는 내용을 더 써야 되니까 열어줄 문자 M 엔터 하고요. 자, 2 곱하기 R1 확인 눌러서 자, 요렇게 얘를 빼주는 게 맞겠어요. 어우, 쌤. 그럼 이 상황도 교차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여기에 배치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옮겼을 때, 요런 식으로 보조선 생기고 화살표 생기느니,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넉넉하니 빼주는 게 더 안전빵이에요. 되셨나요? 네, 열어줄 문자. 열어줄 문자 입력은 M을 어디서 예를 들어 이렇게 반지름 치수를 넣으려고 요걸 선택하잖아요. 요 상황에서 옵션 요거 있죠. 요 상황에서 그냥 요거 선택해서 누르세요. 그러면 그걸 다 클릭하고 나서는 열어줄 문자를 따로 입력을 이렇게 뜨잖아요. 오케이? 뒷면 치수가 잘못된 건가? 네? 0.5 잘못된 건가? 아, 요거가 지금 그 뭡니까? 역산된 치수죠? 요걸로 나중에 통일할 거예요. 요거 변환을 시키는 거는 매치 프로퍼티라는 걸로 하는데, 매치 프로퍼티 저번에는 레이어나 그런 거가 종속이 되는 거 봤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선형치수 축적에서 2분의 1로 바꾼 거예요. 요렇게 선형치수 축적에서 바꾼 성질도 얘에 적용이 돼요. 매치 프로퍼티를 하면 0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까 처음에 네. 그걸 세팅했으면 그게 다 계속 특성창에서는 내가 선택한 요 객체만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객체의 속성을 바꾸어서 얘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치 프로퍼티라는 명령 하나 써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려면은 치수 설정에서 얘를 이거를 일일이 바꿔야 돼요. 어디 갔노?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런데요. 그걸 또 일일이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꾸는 게 좋아요. 요거 요렇게 바꿀 거고, 또 치수를 더 넣고 난 다음에 매치 프로퍼티로 한꺼번에 싸그리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는 치수 넣었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치수를 넣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멀리 빼는 걸로 치수를 넣을게요. 이쪽으로 문자를 이렇게 정렬되게 DMR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게요. 이쪽으로 문자를 했으니까 얘처럼 이쪽으로 빼는 거로 갈게요. 자, 봅니다. DMR 해가지고 요거 눌러서 얘도 이렇게 왔는데, 태준씨 요 상황에서 M 엔터예요.
네. 그래 놓고 2 곱하기.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윤선 씨 왜? 잘 된 거죠? 응, 막 그러길래. 에러 났나 했죠? 아, 다행이네. 자, 그러면 요거까지 넣어놨고, 이번에는 다시 DML 선형치수 가는데, 원점을 어디를 제가 구분하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원점을 중심선의 끝점으로 잡고, 두 번째 원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선형치수가 표시돼서 문자가 이쪽으로, 치수 숫자가 이쪽으로 표시되게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요령으로 여기 선의 끝점을 두 번째 치수 원점, 중심선의 끝점 첫 번째 원점 요렇게 잡아서 얘는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요거 첫 번째 치수 원점을 중심선의 끝점으로 잡는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그림처럼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화살촉의 모양을 바꿀 생각이에요. 화살촉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데 치수 두 개, 요거 A라는 치수라고 얘를 가정하고 요거 B라는 치수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치수 원점을 다르게 배치하면은 예를 들어서 A의 그 치수 원점 여기를 1번으로 잡고 B는 떨어뜨려서 그려놓을게요. B는 2번으로 이렇게 여기를 첫 번째 원점으로 잡아놓고 그래버리면 여기 화살촉이 이렇게 되고 여기 화살촉이 동그랗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찍는 그 치수 원점의 위치를 두 개의 치수를 넣을 때 일부러 중심선의 끝점으로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점으로 첫 번째 치수 원점 쪽에 있는 화살촉을 점으로 바꿔서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해보면 M입니다. 자, DML 들어가셔서 첫 번째 원점을 중심선의 끝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을 여기 라인, 수평 라인의 끝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컷을, 매개 변수 또 안 껐네. 또 까먹었네. 아이, 참. D 엔터하고, 아까 맨 키로 되돌립시다. 뭐를 더블 클릭해야 돼요? ISO 25 더블 클릭. 자, 그래 놓고, 선형치수 다시 가요. 중심선의 끝점 잡고 여기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요. 선형치수 반복해서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 보이죠? 중심선의 끝점 잡고 수평선의 바닥에 있는 수평선 홈의 바닥이죠? 홈의 바닥에 있는 수평선의 끝점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서로 끝점 일치시켜서 이렇게 클릭해줘요.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한 치수의 첫 번째 원점이 중심선의 끝점이기 때문에 화살촉 1번도 얘고 밑에 있는 치수의 화살촉 1번도 얘고 같은 자리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치수 다 선택해 보세요. 두 개의 치수를 다 선택하시고 특성창 무슨 키 눌렀죠? 컨트롤 1. 자, 컨트롤 1 눌러서 이번에는 어느 항목으로 가냐면 선 및 화살표 항목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도 화살표 1 닫고 채움 찾을 수 있나요? 네. 요거 눌러가지고 작은 점을 찾아보세요. 일단 건축 눈금 이런 거 바꾸니까 어때요? 첫 번째 화살촉들이 전부 다 짝대기로 바뀌죠. 통일이 되죠. 자, 그리고 작은 점 찾아볼게요.
자, 작은 점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요거 점으로 바뀌죠? 안 되시는 분? 응. 자, 요렇게 얘를 바꾸고, 우와. 아유, 마이크가 빠졌다. 아이고, 참. 가끔가다 이 마이크 꽂은 상태에서 네.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 화살촉들을 좀 조절하는 거를 할게요. 화살촉을 조절한다?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요 화살촉은 요렇게 돼 있고 얘는 요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CAD 도면상에서는 여기 요 화살촉들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자, 커서를 어디다 갖다 대는지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화살촉의 끝점에다가 커서를 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화살표 반전이라는 팝업 메뉴들 중에 화살표 반전이라는 요게 하나 생겨요. 이것도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 값이 사실은 플립, dim, arrow 뭐 그렇게 스펠링 되게 길어요. 그거 외우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살촉 끝점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요 점에다가만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팝업 메뉴 뜰 때 이거 화살표 반전만 선택하면 돼요. 자, 됐죠? 뜨죠? 거기에서 이제 화살표 반전 요거 선택 클릭해요. 바뀌었나요? 그럼 이번엔 반대편의 거. 반대편의 치수에도 가가지고 화살촉의 끝점에다 커서를 가져다 놓고 팝업 창이 이렇게 뜨면 화살표 반전 선택됐나요? 자, 요것도 규칙이에요. 이렇게 치수 보조선, 요게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이 이게 간격이 협소하고 협소한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 간격이 좁은 이 치수 보조선이 모여 있고 두 개 이상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중간에다가는 우리는 점을 이용해서 화살촉이 겹치는 것을 표현하면서 화살촉들을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것, 이것도 치수 기입하는 원칙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가지, 요거 가운데 점 바꾸는 거하고 화살촉 반전하는 거 요거까지 해놨으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값이 규격집에서는 여기가 K0, 여기가 K값 뭐 이런 식으로 규격집에 설명이 돼 있었을 텐데 요런 값들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예요. 여기가 K고 아래 거가 K0였나? 아까 40항 VBET 풀이의 항목 중에 하나인데 요거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했고 상세도에서 봤을 때 내가 넣을 자리들은 옆에 있는 요 그림들처럼 요 프린트의 그림들처럼 내가 치수를 빠짐없이 넣었죠.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8이라는 치수만 2분의 1로 선형치수 축적 2분의 1로 요거 조절됐고 2분의 1로 바꿔야 되는 치수들은 요거 R1, R2 요렇게 들어간 애하고 12.6하고 5.4 요렇게 네 가지죠. 요랬을 때 요거를 원본으로 삼을게요. 8로 바꾼 거. 즉 2분의 1로 선형치수 축적 2분의 1로 변경한 얘를 원본으로 해서 매치 프로퍼티예요.
매치 프로퍼티에서 원본으로 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상 치수를 선택하는데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나씩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클릭해주면 원본이 2분의 1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2분의 1로 바뀌어져요. 자, 매치 프로퍼티 갑니다. 단축키는 뭐라고요? 네, MA, 엔터. 자, 원본 객체를 선택하십시오. 선형치수 축적 적용된 8을 선택했어요. 커서의 모양이 붓으로 바뀌었죠? 붓으로. 자, 그랬을 때 R2, R1, R2는 안 하고 5점 뭡니까? 이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요 선형치수들만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R 값들은 안 할게요. 요거 하면은 매개 변수 조절하는 게 좀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요 선형치수들만 선택할게요. 말을 중간에 바꿔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쌤 진작에 이거부터 하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부터 특성창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화살표를 다시 뭐로 바꿔요? 작은 점. 됐죠? 첫 번째 화살표예요. 응? 두 번째 화살표 아니고요. 첫 번째 화살표. 첫 번째 치수 원점을 이 중심선의 끝점으로 잡은 게 요게 일부러 통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한 첫 번째 화살표들을 작은 점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를 작은 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찍은 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화살표 반전할 필요는 없죠? 근데 선생님 그거 애매했는데 응. 작아지지 않아요, 진짜?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2분의 1 되는 거죠. 잠깐만. 앞전에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제가 설명해 놓고 중간에 바꿨죠. 요거 두 개만 한 걸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ESC 누르고 얘가 선택된 거는 빠져나오고, 자, 이 8이라는 치수로 바꿀 때처럼 2 곱하기 R1하고 2 곱하기 R2하고 두 개의 치수 객체를 따로따로 선택했어요. 클릭했어요. 자, 아까 선형치수 축적을 어느 항목에서 찾았나요? 특성창에서 1차 단위에서 선형치수 축적 요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 놓고 1/2 해가지고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상세도 치수는 ESC 상세도 치수는 이렇게 다 넣었어요. 프린트하고 비슷하게 다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에서 우리는 치수를 넣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홈에 관련된 형상은 상세도에 다 넣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들의 치수만 넣으면 돼요. 그 외적인 거로 봤을 때 여기가 작은 치수죠. 여기가 그 다음으로 봤을 때 크기가 작은, 구멍의 크기가 작은 치수죠. 그 다음에 요거가 작으니까 요거부터 치수를 넣을 텐데 얘는 역시 또 절반 치수로 기입해야 되겠네요. 절반 치수할 때 치수 매개 변수, 야, 오늘 복습할 거 참 많아서 좋다. 자, 절반 치수할 때 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거 끄고 치수선 두 번째 거 끄고 하는 매개 변수를 또 쓸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치수 보조선 두 번째 거 끄는 거. S, E, 2.
이가 이게 어디에서 따온 이니셜이에요?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거. 외국 애들이 익스텐션 라인, 연장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치수 보조선을 우리는 연장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죠. dim 익스텐션 라인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dim 뭐를 끄는 거예요? 두 번째 치수선 끌려면 SD2 이거를 이거 뭡니까? 이 값이 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반대값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변수를 한번 켜봅시다. dim SE2. 자, 이게 꺼져 있죠? 꺼져 있는데 꺼져 있는 값을 켜자. 1 넣어야 되죠? 1. 그 다음에 dim SD2 요것도 꺼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켜야 돼요. 1 엔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선형치수를 가는데 dim_L 해가지고 선형치수를 가는데 dim_L 해가지고 가는데 먼저 뭐를 클릭해 보라고 했어요? 얘에서부터 중심선까지 이렇게 클릭해서 절반이 얼마가 되나 요거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요 끝점을 1번 잡고 중심선의 끝점을 2번 눌러보니까 이게 7.5 나오네. 그럼 이 구멍은 몇 파이라는 뜻이에요? 15파이. 반지름 치수 넣는 거 아니에요. 구멍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지름 치수를 꼭 넣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지름 값으로 이게 R 7.5가 나왔으면은 지름으로 환산해서 나는 15파이 넣어야 되는구나. 이걸 미리 확인했다. ESC 눌러서 자, 선형치수 반복해 가지고 첫 번째 끝점 여기 잡고 한 15 근처가 되게. 직교 제 거는 14.9527 꺽쇠가로 270도 요런 정도로 뜨네요. 여기쯤에 커서를 놔둬서 그래요. 제 거는. 자, 요렇게 두 번째 점을 요 정도로 15 근처가 되게 요렇게 놨으면 클릭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 줄 문자 편집을 해야 되겠어요. M 엔터. 자, 이렇게 편집 상황으로 왔죠? 그러면 제 거는 15.88 이렇게 떴는데 얘를 지워야 되겠어요. 원래 문자를 좀 넣어야 되죠. %C %C 파이 기어죠. 그 다음에 15 해놓고 구멍에 대한 끼워 맞춤 모형차 H7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게 봤을 때 쌤 보통 일반적인 끼워 맞춤들은 구멍에다가 웬만하면 H7을 넣네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래다 쓸게요. 15.025 제가 대충 요거 허용차는 대충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치수 허용차의 경우는 이렇게 뜨기 때문에 15.00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게 기준선에 맞는 것이기도 하고 기준 치수가 치수 숫자가 예전역에 15였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게 요렇게 아래 허용차에 15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H7 이거 자체를 그래서 기준 구멍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왜? 기준 값인 15가 기준 치수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 반드시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H7을 끼워 맞춤 허용차 이야기할 때 흔히 기준 구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 끼워 맞춤 하면은 일반적인 끼워 맞춤 할 때 구멍에다가 H7 넣었다. 그러면은 기준 치수인 요게 기준 치수인 15인데
15하고 똑같은 게 반드시 들어갔으니까 얘를 기준구멍이라고 하는구나. 요런 뜻이에요. 나중에 용어 보면서 이야기하면 이게 그때 그래서 이걸 쌤이 H7을 기준구멍이라 했군. 그런 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뚫려서 들어가는데 그 마스크 쓰고 해도 목소리는 뒤까지 잘 들리죠? 용주 씨? 진희 씨 잘 들리죠? 네. 화상으로 할 때는 좀 제가 혼자 있었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했는데 여러분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쓰니까 제가 숨이 더 차요. 미치겠어요. 그 다음으로 큰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얘도 절반 치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수를 넣어 볼게요. 근데 요것은 프린트를 잘 보시면 자, 여기 영상은 파이 30으로 되어 있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볼록 주조 퀘스트 주조로 생성된 면이기 때문에 이거 깎아내는 절삭 가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파이 30만 넣으면 돼요. 아까 넣었던 파이 15 같은 경우는 절삭 가공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축 부품을 꽂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통으로 생긴 축 부품을 꽂는 자리이기 때문에 끼워 맞춤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여기는 주조로 만들어지는 원통 형상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파이 30만 그냥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허용차 필요 없어요. 주조로 만들면서 생기는 면인데 요때는 주저부에 대한 허용차도 사실은 원래 KSB 뭐였더라? 5027이었나? 주저부에 대한 주저부엔 78이었나? 또 까먹었네. 주저부에 대한 일반 허용차를 주소에다 쓰면서 퉁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일단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현재 매개 변수는 적용돼 있으니까 선형 치수만 바로 반복하면 되겠죠. 여기를 찍고 우리는 30파이 가야 된다는 거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치수 원점을 한 30 근처 되는 자리, 다른 5스냅 뜨지 않게 요 정도쯤에서 클릭해가지고 제가 커서를 아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깥으로 빼는 중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요것도 역시 편집해야 되니까 지우고 %C 30 해가지고 요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태준씨 태준씨가 질문한 것처럼 요거하고 요거 치수선 간격 조절하기 위해서는 무슨 명령 써야 될까요? 간격 조절하기. 치수선 간격. 네, 갑자기 훅 들어오죠? dim SP였죠? dim 스페이스 간격 조절하시면 되고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 잠깐 물어봤고요. 자, 그랬을 때 파이 30으로 이야기되는 요런 형상, 요게 원통 형상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요렇게 살을 덧대놨어요. 이거 자체를 우리는 살을 덧대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살을 덧대서 구멍을 뚫어줄 수 있게 해놓은 거를 보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이런 형상을 보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도 요거 질문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그 마피아의 두목을 이야기하는 보스가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살을 덧대서 살을 더 해서 지름을 더 크게 해가지고 원통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보스라고 이야기해요. 보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보스하고 관련되는 거는
얘가 얼만큼 튀어나오는 거는 요거로 사실 설명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보스가 끝나는 면도 여기고 림의 측면도 여기고 그래요. 여기서 림의 측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 바퀴 형상이 있을 때 바퀴 형상의 바깥 둘레를 림의 둘레라고 이야기하고 림 둘레, 바깥 둘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것을 림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림의 측면을 가만히 프린트하고 대조해 보세요. 림의 측면이 흰색으로 돼 있나요? 여러분이 흑백 프린트니까 회색으로 돼 있어요? 흰색으로 돼 있어요? 요거도 주조로 만들어진 물건을 가져다 놓고 림의 측면을 한 번 더 깎아요. 깎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면에서 KS 규격에 보시면 림 측면에다가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값도 자세히 나와져 있어요. 왜 풀리가 하나 나왔다 싶으면 KS 기계제도 규격에서 참고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되게 많이 KS 규격에서 보고서 적용할 게 이렇게 바깥 둘레하고 요 표에서 보면은 바깥 둘레하고 림 측면의 흔들림 허용가, 이게 기하공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하공차. 요것만 그대로 맞춰서 쓰면 돼요. 이때 바깥 둘레는 D2라고 써놨죠. 이렇게 바깥 둘레. 제가 참고로 지금 띄워드리는 건데 바깥 둘레는 D2라고 써있죠. 얘도 보면은 바깥 둘레라고 써있고 D2라는 거 바깥 지름의 허용차도 이렇게 나와있죠. 허용차도 얼마 넣어라. 또는 림 측면이랑 바깥 둘레랑 흔들림으로 기하공차 종류인데 그런 거는 얼마 넣어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풀리 과제가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 문제로 되돌아와서 자꾸 설명이 자꾸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림 측면에서부터 측면까지 치수를 넣는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여기를 첫 번째 원점으로 잡고 여기를 두 번째 치수 원점으로 잡고 요렇게가 사실 규격에서 F항이에요. F항목 값인데 프린트에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요거를 먼저 놓고 얘를 1번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병렬로 해가지고 요렇게 마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규격에서는 원래 F값이 더 있어요. 그거를 마저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병렬 치수 갈게요. 자, D멜 해가지고 선형 치수로 먼저 여기 끝점을 첫 번째 원점으로 잡고 두 번째 원점을 중심선의 끝점 이렇게 잡아요. 변수 또 안 조절했다. D 엔터 하시고요. ISO 25로 되돌려 주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거 꼭 까먹죠, 제가. 미안해요. D멜 다시 갑니다. D멜 다시 가서 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10 들어갔죠? 네. 그러면은 병렬 치수 간다고 했어요. dim 베이스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보조선이 요거로 잡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를 첫 번째 치수 원점으로 잡아놔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끝점만 두 번째로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엔터 종료.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됐고
자, 이번에는 역시 그 뭡니까? 여기 값을 마저 주도록 할 텐데 프린트에는 이게 얼마로 나와 있어요? 90으로 나와 있죠? 아, 쌤, 방금 전에 매개 변수 절반 치수 하느라고 SE2, SD2 끄는 거 ISO 25로 되돌렸는데요. 일단 그냥 하고 매치 프로퍼티로 조절할게요. 자,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점을 여기 객체의 끝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지점으로 커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거 90 정도로 말풍선 뜨게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그냥 클릭할게요. 자, 선형치수 Dmail 들어가가지고 여기 끝점 잡고 말풍선이 한 90 정도 나오면 다른 거 오순에 안 떴을 때 요거 요렇게 뺐어요. 됐죠? 이상 없는 분? 그죠? 이상 있는 분? 없죠? 네. 자, M 엔터하고 요거 이제 치수를 편집해야겠어요. 요거 델리트 키 눌러서 일단 이 치수는 지우고 %C 90. 아, 쌤, 요거 90은 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그냥 들어가는가 봐요. 맞아요. 요것도 역시 이렇게 주조로 이렇게 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면이죠. 주조 형상으로 만든 치수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90, 파이 90, 지름 90 요렇게만 넣고 끝나요. 요거는 뭐 끼워 맞춤 오형차나 가공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이 90으로만 넣고 끝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치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치수가 빠졌을까요? 자, 파이 30과 파이 90 사이, 파이 30과 파이 90 사이 요렇게 홈이 돌아가면서 회전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고 봤을 때 요 두께에 대한 얼마의 깊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요게 A, 깊이라고 표현하는 방식 A. 아니면 얘 자체의 두께를 설명하는 걸로 가는 게 맞을까? B. 어느 게 맞을까요? 깊이? B? A 손 들어보세요. B 손 들어보세요. 아, 이번엔 다수결로 갈게요. 왜 그러냐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 저만 보여드릴게요. Dmail 해가지고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정수로 얘는 나오죠. 정수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정수로 나오죠.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하면 뭐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응? 가운데 그 60 깎아가지고 안쪽으로 보수점이 자, 그러면 지금 태준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얘는 정수예요, 얘도. 이렇게 얘도 정수예요. 소수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20이었잖아요. 전체 두께가 나비가 20이었잖아요. 위에 보면 20이죠. 그러면은 6, 22에다가 8 더하면은 20 딱 나오죠. 이거는 맞기는 한데 왜 안 쓰느냐? 이 방향으로 이거 오차가 생기죠. 요 방향으로 오차가 생기죠. 왜 가공할 때 작업자가 이거 2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보고서 여기를 저삭해서 날리는 면이라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날리기 위해서 20으로 남기기 위해서 여기 면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6
할 때 6.1이 될 수도 있고 5.9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차가 발생하죠. 이쪽으로 갈 때도 오차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얘는 두께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 면에서 얘는 이렇게 지워놓고요. 자, 선형치수를 가는데 첫 번째 치수 원점을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이렇게 잡고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이게 치수선이 이렇게 배치될 때 여기쯤을 이렇게 3번으로 클릭해서 일단 배치할게요. 그리고 문자를 편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선형치수 이용해서 라인의 중간점 클릭하죠. 두 번째도 라인의 중간점. 두 라인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중간점 클릭하는 거예요. 두 라인의 길이가 다르면 퍼펜큘라로 가는 게 맞겠어요. 근데 뭐 이건 두 라인이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이렇게 갖다 클릭하려고 할 때 아래쪽에 이렇게 중간점 오스냅 뜨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일부러 커서를 여기쯤으로 이렇게 빼놔요. 빼놓고 요렇게 클릭하는데 요렇게 놔두면은 제도에서 틀렸다 해요. 왜 틀렸냐면은 일단 요거 퀴즈하고 할 시간은 없으니까 왜 틀렸냐면은 치수 숫자가 있을 경우 해칭선을 중단하여 긋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도 중단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피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치수 설정 앞전에 양식 그릴 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자, 그 치수 설정을 내가 빼먹었다 하는 경우에요. 치수를 클릭해서 선택해요. 선택했죠? 그 다음에 치수 숫자 가운데 보면은 점이 있죠?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요. 자, 이러면은 해칭선하고 얘하고 아무 문제 없어지죠? 자, ESC하고 컨트롤 Z 언독.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방법. 치수 설정으로 갑니다. 치수 설정 가려면 무슨 키 눌러요? D. 엔터. ISO 25에서 이게 무슨 설정이 꺼져 있었느냐? 이 예제 파일 만들 때 문자 탭에 채우기 색상을 제가 없음으로 놔둬서 그래요. 여러분이 도면 양식 그 연습할 때 요거 치수에 설정할 때 문자 탭에서 문자 색상은 노란색이고 그 밑에 채우기 색상 배경으로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 프린트에도 제가 안 써드려가지고 요거 좀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죠? 네. 요거로 배경으로 바꿔볼게요. 바꾸셨죠? 그리고 확인. 현재로 설정. 눌러놓고 닫기 해서 빠져나올게요. 자, 그랬을 때 해칭선하고 쌤 안 되는데요? 이거는 치수 설정 바꾸기 전에 이미 넣은 치수라 그래요. 자, 얘를 바꾸려면은 특성창 가야 되는데 그건 귀찮으니까 특성창 가서 또 항목 찾아야 되니까 그냥 다시 치수 설정을 바꾼 상태에서 동일하게 치수를 또 넣어 볼게요. 선형치수 배경이 이게 나오는 게 보이나요? 빔에서는 좀 흐리네. 이렇게 딱 클릭하는 순간 어때요? 중심선도 끊어지고 해칭선도 중단이 되고 그죠? 어떤 차이?
치수 설정을 바꾸고 치수를 넣어야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 아까 치수 넣은 상태에서는 특성창, 그 치수를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역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특성창 열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빼는 것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빼는 것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어느 치수를 넣으면 되나요? 전체. 그냥 전체 말고요. 전체 지름. 네, 전체 지름. 즉 림의 바깥둘레라고 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림의 바깥둘레. 아까 규격 항목에서는 이거를 림의 바깥둘레라고 이야기하는 항목이었는데 바깥둘레 요 치수가 들어가야 돼요. 바깥둘레 치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이게 120파이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 선형 치수로 또 넣어 봅니다. 변수는 뭐 그대로 지금 해놓은 거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파이 기호만 넣으면 되죠? M 엔터 해가지고 자, %C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하고 제가 넣은 거하고 치수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프린트하고 틀린 그림 찾기. 가로 중심선. 가로 중심선 있는데 요건데. V 벨트의 파이 부분에. 가로 중심선 입체 즉 등각에는 여기에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상세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거 말고. 뭐지? 에? 전체? 전체 지름의 치수선이 잘렸다. 치수선이 잘렸다. 이 90쪽을 절반 치수로 바꾸는 거 해야 된다 이거죠? 90파이. 응. 그 그림에 응. 잘려 있어요. 120, 파이 120에 응. 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두 개가 20으로 나와 있죠. 두 개가 20으로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그 치수를 연습하기 위해서 사실 림의 바깥도 20이고 보스의 두께도 20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기입한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요 위에다가 20 하나만 넣고 얘에다가는 20이라는 치수를 따로 안 넣었죠. 요 이렇게 20 따로 안 넣었죠. 이거는 보스 위치 구별하는 거에서 로마자 3으로 표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놔뒀어요. 림의 요 두께를 나타내는 애하고 보스가 요게 일치할 때는 보스 위치 구분한다고 했을 때 로마자 3으로 아예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생략을 한 거예요. 원래 그냥 치수만 기입하는 거로 따지면 이 보스 쪽에도 20이 들어가야 되고 림의 측면 두께도 20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스 위치 구별하는 거 요거 이야기하는 방식이 로마자 3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은 생략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90 요거 제가 이야기하면서 요거 절반 치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매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애매해야 하는데 원본 객체가 어느 거예요?
뭐 요런 거 원본 객체로 선택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대상 객체로 90파이 요거 클릭해주면 얘가 절반으로 바뀔 거예요.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치수 매개 변수 dim SE2, SD2 값을 조절한 것도 매치 프로퍼티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갑니다. 됐죠? 자, 견본으로 하나만 잘 잡아놓으면은 매치 프로퍼티 이용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까요? 자, 원본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요거 클릭하고 대상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90파이 요거를 클릭해주고 됐나요? 자, 요런 식으로 얘를 정리했으면 이제 검도해 보세요. 이상한 치수 빠진 거나 뭐 틀린 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없어 보이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세이브 해 두시고요.